그 아침에 잠시 먼저 단독 기사 난 거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러시아에 거주하고 북한의 여권을 들고 공항 심사를 통과해 그 60대 여성이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사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무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해요. 헌법상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분류되고 북한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대공이나 범죄 혐의가 없다면 내국인이 입국을 원할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그러면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내국인이 들어오는 거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도대체 대공이나 범죄 혐의가 없다면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 속이면 그냥 다 속는 겁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옛날 평양 가셔가지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맞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본인들은 알고 있나요? 아침에 너무 기가 막혀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다.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다. 이렇게 스웨덴에서 말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허망한 말이었어요. 그 허망함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서서히 무장해제되는 것처럼 보이죠. 북한은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죠. 미사일 발사하죠. 이제는 SLBM이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개발했다고 또 자랑까지 하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대화를 잘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죠. 러시아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죠. 침범한 적 없다고. 도리어 한국이 자기들 비행을 방해했다고 억지 쓰고 있죠. 만약 일본이 그랬다면 문재인 정권은 어땠을까요? 죽창가 또 불렀겠죠. 러시아가 한국, 미국, 일본 군사동맹의 허점을 테스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러시아의 이간질이 성공한 것일까요? 한미일이 제대로 공조하지 못하는 거 한번 간보는 거 아닐까요? 결국 한미일은 제대로 공조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며 큰소리치고 끼어들었고요. 미국은 적당히 일본 편 드는 듯이 행동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제 보복에도 트럼프는 개입하지 않겠다며 결과적으로는 일본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까요. 조국 민정수석은 일본에게 죽창 들라고 했으니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뭐라고 말을 할지 되게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역시나 주사파 정권인 것처럼 친북, 친중, 친러, 반일, 반미의 공식대로 대한민국의 안위와 이익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들의 개인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영공 침범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지를 역사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회의 즈음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담화문에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지도자의 자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우뚝 솟는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되었음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음을 이번에 제가 다시 보면서 느낍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을 잠시 발췌해서 소개합니다. 자유와 독립, 내일의 조국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면 어렵지만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지난 수백 년간 일본은 우리 독립을 말살했고 우리 부모 형제를 살상했고 우리 재산을 착취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불구대천 원수다.
그러나 이 각박한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가, 이 국리민복을 위해서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는가. 과거 일본 죄가의 책임이 오늘 일본 국민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교 정상화의 이 순간에 침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구원을 억지로 누르고 다시 손을 잡는 한국 국민들의 이 심정을 단순하게 보아 넘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대들의 한국 국민에 대한 자세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국민이라는 감정이 우리 국민들 가슴에 다시 싹 트면 이번에 체결된 재협정은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준엄하게 일본을 꾸짖고 당당하게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 당시 일본의 외환 보유액은 21억 달러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보상금은 무상 3억, 유상 2억, 5억 달러였습니다. 거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도 한일협정 관련 서류를 다 뒤졌지만 결국 이를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침탈에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을 거절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싸울 준비 되어 있습니까? 일본은 이번 싸움을 수개월 전부터, 수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대비해서 놓은 포석에 문재인 정권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어리석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싸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벌어주고 싸울 준비부터 해야 되는데 죽창 들라며 선동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싸움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조차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베와 외교적 담판을 하십시오. 그리고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